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제품 관리. 한마디로 마케팅에서 4P 활동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책을 기준점으로 잡으며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공부, 본인의 서브노트. 듣는 것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완벽하다 이런 것보다는 듣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갖다 하는 플러스 알파 영역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적은 여러분들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길을 안내해주며 따라오게끔 독려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가 제품이란 말에 대한 의미가 뭐냐, 제품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이다 이럴 때 제품은 바로 니드와 완트, 필요가 있다면 그걸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야기. 바로 니드 이한 뭐가 되느냐, 완트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뭐냐 그러면 내용이다. 충족을 갖다 위한 뭐가 되느냐,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예를 들어 내가 뭐가 되느냐, 배가 고프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갖다 준다 그럴 때 음식이 뭐가 되죠? 바로 제품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품은 바로 물리적 유형, 유형이 뭐가 되느냐 그럼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뭐가 되느냐 그럼 서비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유형,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뭐가 되느냐, 제품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무형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서비스다. 이 두 가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제품이라고 얘기하며, 이 제품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4P 활동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하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갖다 보게 되면 책에 이렇게 그림이 나왔죠. 핵심.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실체. 그럼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확대라는 얘기를 갖다 확장 하는 세 가지가 쭉 나오며 제품의 영역을 갖다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은 왜 이 제품을 사용할까요? 하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그 사용의 효율. 왜 사용할까요? 사용 뭐 때문에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바로 상대방과 대화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럼 그거는 추상적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건 않지만 왜 사용할까요? 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뭐가 되냐? 사용의 효익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핵심 제품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다음이 뭐가 되느냐? 실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체는 궁극적으로 실제라는 말과 똑같은데 유형의 제품을 갖다 얘기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 같으면 핸드폰 자체. 그러나 핸드폰을 갖다 왜 사용할까요? 그러는 이야기는 핵심 제품이라고 말하면 사용의 효익이라면 실제 핸드폰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실제 제품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을 갖다 사용하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확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장의 서비스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 정폭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정폭. 실제로 더 의외되느냐 하면 늘어난 형태. 예를 들어 AS 같은 이야기들. AS는 뭐가 되냐? 또는 설치. 이런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서비스 같은 AS나 설치 같은 이야기를 갖다 해줄 때 이거는 정폭 제품이다 하는 말로 제품의 영역을 크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제품을 왜 우리가 사용하죠? 하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 핵심 제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핸드폰을 갖다 얘기하면 실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냐 그러면 AS라든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를 갖다 대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뭐가 되냐? 정폭 제품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런 데서 바로 제품의 산업에 속하며 바로 니드와 완트를 충족시켜주는 대상, 니드와 완트를 충족시켜주는 유형의 제품에다가 무형의 서비스를 갖다 우리는 바로 말하며 4P에 속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잡아줘라 그럴 땐 이렇게 핵심, 유형, 확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품의 개념, 바로 제품의 개념은 어떤 거며 바로 니드 완트 충족이라는 얘기를 했고 4P 활동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형 제품, 무형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그 제품을 왜 쓰죠? 핵심. 그 다음에 실제 의의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핸드폰은 실제 제품이 유형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AS나 설치는 뭐가 되느냐? 확장 제품이라고 말하며 정폭 제품이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뼈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의 개념은 우리가 잡아줬고, 다음 이야기는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죠?
하는 이야기의 분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품의 분류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재다 그럴 때는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산을 갖다 할 수 없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비재라고 부를 수 있다. 사용하면 끝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죠? 음식을 먹어서 물론 에너지를 창출하지만 재생산이라는 이야기 어떤 실제 재생산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먹으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없어진다는 개념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소비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이 소비재의 반대적 개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산업재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이 산업재는 공건 이 두 가지 개념은 재생산이 가능하냐, 재생산이 불가능하냐. 소위 말해서 재생산 여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판가름이 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재는 재생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산이란 말은 인풋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인 뭐가 되냐? 아웃풋이 존립된다.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존립되느냐? 여부, 존립되지 않느냐. 뭔가 내가 식사를 했다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투입했을 때 그 결과에 산출물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성, 재생산성 여부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소비재는 재생산 여부가 없을 때 그러나 산업재는 반드시 재생산이라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존립이 될 때 소비재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하고 가볍게 맨 먼저 소비재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소비재는 크게 나눠서 컨비넌스라는 편의품이 있고 선택한다는 초이스의 개념을 나타내는 바로 선매품이 나오고 쇼핑이라는 말을 나오죠. 그 다음에 스페셜 전문품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미탐색. 한마디로 말하면 탐색이라는 말은 바로 찾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여러분들 잘 알면 유엔이 보통으로 해서 접두사로서 바로 부정을 나타내지. 보통 우리가 이 소트라는 말은 CAPP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찾다. 보다 같은 또 되지만 이게 뭐가 되냐? 찾지 않는 미탐색품. 평상시에 찾지 않는 제품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품이다 그럴 때 편의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손쉽게란 말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손쉽게 물건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품은 말 그대로 편리하다. 손쉽게 물건을 갖다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소비자가 바로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어떤 내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처에 뭐가 되느냐 또는 인근 가게 또는 근처 가게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약이나 칫솔처럼 편리하게 생활에 사용되는 편의품을 얘기하구나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선매란 말은 바로 초이스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초이스란 말은 바로 선택한다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쉽게 우리가 물건을 갖다 구한다. 물건을 갖다 어디까지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소비재의 이야기가 될 거다. 편의품이라면 얘기 되겠죠. 편의품은 손쉽게. 여기는 바로 초이스의 개념을 갖다 얘기하죠. 초이스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대리점을 통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리점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매품은 침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가 대리점을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매품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전문품은 말 그대로 전문적 지식 스페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문적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피아노 같은 거는 어디에 되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미탐색품은 평상시에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미용품 같은 거는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치를 때 비로소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찾게 되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가 찾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미탐색 바로 미는 바로 아니 미를 갖다 나타내가 나의 개념을 나타내며 바로 탐색이란 말은 찾는다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이거는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장미용품이다. 장미용품의 경우는 바로 장례식을 치를 때 들어가는 용품을 얘기하는데 장례용품 같은 거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미탐색품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실제로 가서 예를 들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 구매할 때 보통 일어나는 이야기가 태반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미탐색품은 또는 보험이다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왜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 잘 찾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탐색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만약에 진보된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면 나중에 이런 건 유통의 최면을 갖다 취할 때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는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한마디로 하면 제조자 셀러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바로 매체를 통하여 파는 게 좋죠. 하는 걸 갖다 연관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백과사전이나 장용품 같은 경우는 이 탐색품이나 끝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그러면 편의품은 누구나 다 자기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게끔 일종의 뭐가 되냐 개방적 우리가 PD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방적 PD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자기 물건을 다 팔 수 있게끔 제조업자로 볼 때는 라면이나 치약 같은 거를 갖다 굳이요 백화점에 팔아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누가 팔든 자유롭다. 누구든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냐 개방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선매품은 선택적 대리점을 통하여 우리가 파는 거 이건 선택적 PD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느 물건 나왔을 때 삼성 같은 경우 삼성의 물건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를 한다. 그럼 어떤 아니면 자기들 자판할 수 있다. 이런 선택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은 전속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의 물건만 취급하게끔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또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 AS 서비스까지 뭐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특약점. 특약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특약점을 통하여 파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죠? 하나의 전문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생필품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생필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물건을 갖다 우리가 파는 내용이 될 때가 되고 특약점을 통하여 물건을 팔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하는 것도 연기를 시켜줌으로 해서 소매상의 제품 구분과 그리고 나중에 뭐 물건이 흘러가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의 어떤 여러 구조를 선택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 입장이 될 때는 개방적이다, 선택적이다, 전속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편의품과 연관을 시켜주면 좀 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갈 거 아니냐. 그리고 뒤쪽에 유통구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유통구조, 유통의 커버러지 그런 이야기가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한 번 더 연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소비재는 바로 사용하면 없어지는 걸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생필품에 가까운 쪽의 이야기가 소비재라면 산업재는 재생산을 위하여 일어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보자 하는 말이 되죠. 자, 여러분과 함께 산업재라는 말의 정의부터 우리가 본다면 산업재는 재생산에 필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재생산에 들어가는 물건들 바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유도시킬 때 여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 재생산을 갖다 한다는 얘기가 산업재를 나타내는 대표적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박또박 정리를 잘해주면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자재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재는 만약에 똑같은 우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잔디깎이다 이럴 때도 가정에 사용하는 잔디밭을 깎는 뭐가 되느냐 기구와 그다음 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하는데 정원사가 가지고 있는 잔디깎기의 기구는 각각 다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잔디깎기의 기구는 뭐가 되죠? 소비재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바로 정원사가 이 정원에서 왜 되느냐 그러면 그 내용을 풀을 깎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바로 잔디깎기는 뭐가 되죠? 재생산. 즉 한마디로 말하면 판매라는 과정을 통하여 돈을 획득한다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우리는 바로 똑같은 산업재라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제품이라 해도 산업재냐 소비재냐는 누가 사용하죠? 어떤 목적으로 쓰죠? 여기에 따라 생활에 사용되면 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가 됩니까? 소비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재생산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면 산업재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재와 부품이란 말이 나오죠. 자재와 부품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재 부품의 뜻은 뭐가 되느냐 바로 원자재란 말의 준말이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원자재란 말을 씁니다. 이때 원자재는 원은 뭐가 되죠? 원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자재는 일반적으로 재료라고 얘기가 원료와 재료라고 하는데 원료는 어떤 거죠? 화학적 변화의 주성분을 댈 때 예를 들어 포도주에 대한 포도는 어떻게 되죠? 완전 탈바꿈을 해서 정말 무색 그렇지만 포도주를 한 잔 살짝 마시면 고급의 포도주는
30년산, 40년산 비싼 게 왜 좋죠?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굉장히 향기로운데 마시고 나면 왜 되죠? 바로 우리를 갖다 즐겁게 해주고 또 굉장히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도수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그러면 몇 잔을 마시지 않아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도 고급술은 정말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다. 이건 뭐가 되느냐? 원료가 되는 원자재. 바로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자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비교적 물리적 변화죠. 물리적 변화. 책상을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재료인 자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서 원자재의 준말이 자재와 부속품. 부품 자동차에 대한 타이어 같은 거 이런 거 되죠. 그다음에 자본재는 뭐가 되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냐? 그럼 설비를 한다든가 또는 뭐가 되느냐? 토지를 갖다 구입한다든가 우리가 설비를 갖다 위한 거 또는 토지를 갖다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설비나 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일종의 하나의 자본재다. 자본재는 말 그대로 많은 돈이 투하되는 거. 땅을 살 때 한두 푼 주고 사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지은 건 이건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하나의 자본재에 속한다는 얘기. 그래서 공장을 짓는 공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아니면 창고 이런 것들에 드는 많은 돈이 드는 거 얘는 일종의 캐피탈 자본이 많이 든다 그래가 자본재라는 말을 갖다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캐피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모품이다 그럴 때 소모품은 그야말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생산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 소모품이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겨울에 뭐가 됩니까? 난방기구를 갖다 쓰면서 종업원들이 뭐가 됩니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난방은 뭐가 되죠? 바로 원제품을 갖다 도와주는 하나의 보조적 역할, 보조적 역할의 내용을 댈 때 보조적이다. 이런 보조적인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모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소모품은 뭐가 되죠? 자산이다. 왜? 사용할 수 있는 용무들 여러 가지 뭐 연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연료란 말이야. 이런 걸 소모품이라고 부르죠. 그걸 사용했을 때는 소모품비라고 쓴다. 그래가 비용 처리가 되죠. 그래서 소모품은 소모품 자체는 자산이고 소모품비는 비용이다. 그런 거 물론 회계를 공부하지 않는 분은 뭐처럼 얘기하느냐 그러지만 경영학 전체 총괄해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서비스다. 이런 부경이라고 하는 거 형태가 없는 말 그대로 AS를 갖다 얘기하는 형태가 없는 AS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얘기로 바로 산업재를 넓게 말하면 산업재는 궁극은 바로 자본재. 자본재는 원자재를 얘기하는 원료와 자재. 그리고 자본재는 바로 캐피탈 코스트가 많이 드는 예를 들어 설비나 토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창고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이런 걸 자본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소모품과 그리고 무형의 서비스를 갖다 우리가 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품 분류에서 세 가지 산업재 이야기까지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정리를 하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분류론이 끝나면 다음에는 제품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는 우리가 일종의 계열이냐 확장이냐 축소냐 하는 이야기의 길이와 폭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 예를 우리가 하나하나 들며 한번 보자 이거죠. 비교적 우리가 어떠냐 하면 제품을 갖다가 얘기할 때 폭이냐 길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많이 쓰는데 우리 책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책 속의 이야기를 갖다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제가 그림을 PPT에 올리지 않았는데 책 속의 그림을 참고하며 우리가 한번 봐주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제품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또 폭이란 말과 계열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건 바로 제품 속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주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본다 그러면 이런 말이죠. 바로 제품 계열의 믹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열과 제품과 제품의 믹스란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도표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승차권에 대하여 여행사를 갖다 예를 들는데 승차권에 대한 예매다 그럴 때 승차권은 어떻게 예매가 되느냐 그러는 바로 이 제1계열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여행사 입장으로 본다면 제1계열은 승차권을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고속을 갖다 타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선박을 타느냐 아니면 뭐가 되냐 기차로 여행을 보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운행의 승차권 예매에 따라 비행기, 고속, 선박, 기차
이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열을 갖다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제1계열, 뭐에 의하여 구분한다? 성차권이 어떤가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러니까 제1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요 속에 나온 요 내용들, 요 속에 나온 내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길이는 바로 품목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성차권 예매에서 기차로 가느냐, 선박으로 가느냐, 고속으로 가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하는 건 바로 성차권 계열 속에 한 1계열 속에 길이를 나타낸다. 품목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여행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사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제품의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 제품의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 제품에 대한 믹스 전략을 어떻게 펴느냐 예를 갖다 보기 위하여 제1계열은 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만약에 여행 패키지에 따라 우리가 나누자 이거죠. 여행 패키지에 의하여 우리가 만약에 구분한다. 그럼 요거는 바로 제2계열이라고 우리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제2계열을 우리가 봐라 이거지. 그럼 제2계열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해외에 대한 뭐가 되냐? 단체냐. 해외를 갖다 보내는데 단체로 보낼 수가 있죠. 아니면 해외에 뭐가 되냐가 만약에 개인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여행이냐 단체 여행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하여 뭐가 되냐, 국내 단체냐 아니면 국내 뭐가 되냐 그럼 개인이냐 국내 개인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갖다 패키지를 갖다 나눌 때 뭐가 됩니까? 단체와 개인이 있는데 해외인 경우 그리고 국내인 경우에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한다. 바로 이 제2계열, 이 계열에 의하여 여행 패키지에 의하여 고객을 갖다 나누고 이건 바로 이 계열에 뭐가 되냐?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길이, 여기도 4개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바로 품목의 수를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눈다면 부수 서비스. 부수 서비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여행사가 도와줄 수 있는 계열. 바로 제3의 계열. 제3의 계열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3의 계열은 어떤 거냐 하는데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한 정보. 여행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패키지로 우리가 판다 그러면 여행 정보에 대한 뭐가 되죠? 바로 서비스. 또는 아니면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호텔의 예약을 갖다 대신해 준다. 호텔 예약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서비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나눈다면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제3의 계열의 부수 계열의 수는 모두 몇 가지냐? 길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두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계열 사이에는 어떻죠? 섞일 수가 없어요. 바로 예를 들어 여기에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비행기를 갖다 놓는다. 그럼 말이 되지 않죠. 또 예를 들어 여기 호텔 예약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기차 옆에다가 기차 자리에다 호텔 예약을 넣는다. 계열이 안 맞지. 그래서 하는 일이 이렇게 딱딱딱 분리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러냐.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되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섞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길이 속에서, 계열 속에서는 절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섞이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정합성이라고 얘기하며 제품에 대한 뭐라 그러냐. 바로 일관성 또는 정합성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이 말은 성질에 따라 분리된 내용이 비행기가 이 자리에 가고 여행 정보가 여기 가고 도저히 안 된다 이거지.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정합성이란 말은 섞여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자기가 가야 할 자리에 이렇게 분류가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갖다 계열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계열이 1계열, 2계열, 3계열, 4계열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계열을 넓힐 수도 있고 그럼 이 계열이 넓어진다. 일종의 이 계열이 넓어지는 걸 갖다 우리는 계열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넓어지는 걸 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이라고 얘기하고 계열 폭이다 이렇게 되고 폭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얼마나 회사가 다양성을 갖다 추구하느냐, 얼마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다 분류하며 물론 요 자체들은 묶여질 수 있는 일관성, 그 다음 정합성 여기도 이해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렇게 딱 묶어지는 계열을 얘기하는데 계열은 바로 폭이라고 얘기하면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똑같은 성자지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느냐, 얼마나 여러 가지 길이로 나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차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는 차별성을 얘기하는 얘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차별성. 여기는 뭐가 되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야기. 계열이 여러 개가 되면 회사는 다양하게 일을 한다는 거고 여기는 차별을 갖다 둔다. 똑같은 계열 속에도 얼마만한 길이가 있느냐.
요 길이는 바로 품목의 수를 갖다 길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비행기 속에서 만약에 1등급이다, S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을 갖다가 나눈다면 이 길이 속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등급이 구분된다.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비행기 속에서 바로 어떤 급이냐? 이걸 갖다 구분한다 그럴 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때는 깊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나의 품목 속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세분화될 때를 이걸 깊이라고 불러준다는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길이는 품목의 수를 얘기하죠.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4개. 여기는 길이가 얼마냐? 4개. 여기는 길이가 얼마냐? 2이란 말이야. 그리고 비행기 속에서 만약에 1등급, X등급, 뭐 비즈니스석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건 뭐라 그러죠? 특별히 깊이라고 불러준다라는 용어를 알아두고 그러면 차별성을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일관성, 정합성을 가지면 이렇게 만약에 그 속에 품목의 수가 몇 개냐, 이 길이가 기냐 짧으냐를 차별성이라고 얘기하고 길이는 차별이 된다 이거죠. 반면에 계열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얼마나 다양한 일까지 손을 대느냐, 다양성, 차별성 그리고 품목의 수는 길이. 한 품목 속에서 또 특히 우리가 품목의 수를 갖다 구분할 때 깊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여기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이렇게 길이는 차별성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며 바로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계열과 품목의 수를 어떻게 믹스하느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이 계열은 우리가 잘 알지만 1계열, 2계열 얘기하는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열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를? 다양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양성을 얘기한다. 다음에 이 품목은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길이를 얘기한다. 길이를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는 차별성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했죠. 이와 같이 계열과 품목의 수, 계열과 바로 한마디로 말하는 길이를 또는 깊이도 들어가겠죠. 이런 걸 어떻게 믹스하느냐를 제품의 믹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얼마만한 계열을 가지느냐, 또 얼마만큼 품목을 가지느며 또 차별을 가지느냐. 물론 하나에 대한 것을 또 구분할 때는 깊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이걸 갖다가 회사에서 조율하느냐를 갖다가 제품의 믹스라고 불러준다. 믹스는 바로 여기는 계열과 품목의 수 길이를 어떻게 조합하고 조인팅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제품의 믹스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품 믹스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믹스 구성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폭이란 말, 깊이란 말, 길이란 말, 제품의 믹스란 말, 요 네 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이제 선생님이 요게 약간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요 여백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랑 다양성이란 말을 이 위로 옆에 연결하죠. 다양성이다. 또 그 다음에 계열이란 말을 쓴다. 계열이란 말을 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 되겠어요. 요인 길이다. 길이고 특히 길이 속에서 한 품목에 아까 비행기 속에서 또 구분이 된다면 이때는 깊이라고 얘기해서 길이 깊이는 다 품목의 수인데 이건 전체 속에서 바로 품목의 수는 길이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또 구분될 때는 깊이라고 봐주고 차별성 이거는 다양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옆에 적었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가 되느냐 바로 폭이라는 말이 나오죠. 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계열의 수를 갖다 폭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얼마나 다양하냐 다양성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얼마나 이 회사가 많은데 손을 대고 있느냐 승차권 예매로 구분하느냐 여행 패키지로 구분하냐 부수 서비스냐 뭐 등등등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성을 추구하구나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깊이와 길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깊이는 한 품목 속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품목의 길이 냉정히 얘기하는 한 품목 속에서 또 길이를 갖다 구분하는 걸 깊이라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속에서 1등급, S등급, 뭐 2등급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건 바로 깊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 요거 알아두고 길이는 품목의 수 포괄적으로 바로 이걸 갖다 포함하는 깊이를 포함하는 품목의 수 취급하는 품목의 수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제품 믹스의 일관성이라는 말은 그게 우리가 1계열, 2계열, 3계열 했다면 이 구속을 국내 단체에 갖다가 바꾼다. 안 되는 거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여행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 비행기의 자리에 놓는다. 왔다 갔다 못한다 이거지. 성질로 구분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관성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합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계열과 길이와 또는 깊이 이 얘기와 정합성이라는 말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평균 길이. 일정에 뭐가 됩니까? 자, 여기 네 개 길이가 있고 여기가 네 개 길이고 여기가 둘이에요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전체 길이를 갖다가 만약에 말하시오 그럴 때 전체 길이는 열이라고 말하죠. 열. 왜? 우리가 봤을 때 4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전체는 모두 몇 가지냐? 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계열의 수는 모두 몇 개냐? 계열의 수는 우리가 봤을 때 전체 3개 계열이다 이거죠. 폭이 3개 폭이다 이거죠. 자, 하나, 둘, 셋, 3폭이다 이거지. 그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약 3.3. 약 3.3에 뭐가 되느냐? 별이를 대서 계속하는 이런 형태가 평균 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끔 평균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 길이는 뭐냐? 이래 물을 때는 전체 길이가 모두 몇 개냐? 자, 4개, 4개, 2개. 그 다음에 품목의 수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 속에서 이 전체 길이는 10개다. 그렇지만 1계열, 2계열, 3계열만 이건 뭐가 되느냐? 3으로 나누는 거 이게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폭을 얘기한다. 이건 폭 계열이라고 했죠. 폭 계열이라고 했죠. 그럼 뭐 평균은 얼마냐? 3.3333 나가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 이런 걸 어떻게 잘 규합하느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공격은 뭐가 됩니까? 길이와 폭. 길이와 폭. 만약에 믹스란 말을 갖다 좀 더 쉽게 하라 그러면 길이, 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와 폭. 이걸 어떻게 조합시키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제품에 뭐라 그러냐? 믹스라고 불러준다. 요거 알고, 그 다음에 폭은 계열을 얘기하는 거다. 다양성 추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길이는 뭐가 되느냐? 품목수인데 요거는 차별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별화를 얘기하고, 특히 한 품목 속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걸 깊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길이와 깊이를, 길이와 폭을 어떻게 길이와 폭을 바로 믹스해주죠. 이 믹스해주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제품의 믹스라고 불러준다 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또한 중요하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품의 믹스 전략, 이 믹스 전략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이렇게 폭과 그 다음 길이, 폭과 길이, 이걸 어떻게 다양성과 차별성을 어떻게 두죠? 이게 바로 제품의 믹스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회사마다 고민을 하는 믹스의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믹스의 전략은 어떤가? 믹스의 전략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세 번째로 믹스의 전략을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자, 믹스의 전략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나의 제품에서 이 폭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짜집게 해줄 건가, 속된 말로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바로 이끌어갈 건가, 이게 제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믹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며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하는 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첫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제품 계열의 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장은 뭐를 얘기하죠? 계열의 연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품목의 깊이와 길이와 깊이. 특히 아까 제가 전체로 얘기할 때는 길이고 한 품목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깊이라고 했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느냐? 하향 연장, 상향 연장, 양면 연장. 하향은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보다 좀 산 쪽으로 더 품목수를 늘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향 연장 그럴 때는 원래는 고의 물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에스콰이어 구두가 일반적으로 의되죠. 그보다 좀 산 쪽에 의되냐 물건, 예를 들어 미스나 미스터 C를 갖다 우리가 의되냐 출시한다. 그럼 이건 뭐냐? 원래는 에스콰이어 구두는 고가격 정책이란 말이에요. 고가격 정책을 썼는데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전에 물건을 더 늘리면 하향 연장.
다음에 상향 연장이다. 그럼 상향 연장은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원래의 저가의 물품을 팔았다 이거죠. 하향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향 연장이라고 할 때, 상향 연장은 원래는 바로 물건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산 거에서, 저가격에서 이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는 맥스웰, 맥심 모카 골드다.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죠. 원래는 저가의 물품을 팔다가 그보다 높은 쪽으로 예를 들면 그럼 높이 올라가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저가 쪽에 신경을 쓴다 하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향이야. 근데 저가의 물품인데 고가의 물품 쪽으로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건 뭐냐? 상향 연장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고저를 갖다 같이 섞어서 쓴다. 그러면 양면 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길이나 깊이, 품목의 수를 가지고 연장.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품의 연장 전략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꼭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하향 연장, 상향 연장, 양면 연장은 각각 품목수를 늘리는데 비싼데 낮은 쪽, 여기는 낮은데 비싼 쪽, 그다음 양면 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느냐? 확장과 축소란 말은 바로 계열 자체를 SBU라고 얘기하죠. 계열 자체. 아까 제가 바로 세 개 계열이 있다. 이 행사 얘기했죠. 이 SBU를 늘린다. 이건 줄인다. 아까는 품목수라면 이건 계열입니다. 아까는 품목수죠. 이거는 바로 품목수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다 이거지. 품목의 수를 어떤 이야기냐면 가지고 얘기했다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계열 자체를, 계열을 영어로 말하면 SBU죠. SBU 자체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늘리게 되면 바로 예를 들면 확장이라는 말을 쓰지. 줄이면 축소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기는 품목의 수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계열 자체 폭을, 여기는 폭이라고 말하지.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연장은 뭐를 가지고 얘기하죠? 품목의 수. 품목의 수는 냉정히 얘기하면 딴 말로 말하면 뭐죠? 길이. 또 냉정히 얘기하면 뭐가 되죠? 제품 속에 얘기하면 깊이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각각의 연장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럼 이런 믹스 전략 가운데서 소위 길이나 깊이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SBU 자체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제품의 연장, 그리고 제품의 확장, 제품의 축소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수명 주기로 넘어갔는데 이걸 지우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 책 속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며 이야기를 갖다 쭉 해나가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제품 믹스 전략한테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PPT로 다 그리기에는 오히려 포인트를 잘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같이 보며 정리를 해주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되,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책을 갖다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또 선생님이 간결하게 얘기하고 가더라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본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거 정말로 어디 되느냐, 그냥 믿고 나가다가 나중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 되느냐 망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폭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 요즘은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이라는 말의 기적이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연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열의 연장. 이 계열의 연장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품목의 수를, 현재 품목 수보다는 품목의 수를 늘리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품목의 수를 늘리자. 그럼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하향 연장이다. 자, 상향 연장이다. 하향은 뭐가 됩니까? 비싼 쪽으로, 산 쪽으로 물건을 늘리는 거. 상향은 비싼 쪽으로 늘리는 거. 양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 상향과 하향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있는 걸 갖다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하향 연장은 원래는 고가 제품인데 저가 쪽으로, 고가인데 저가 쪽으로 해야 되느냐 확장을 한다. 저가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확장을 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반면에 상향 연장은 어떠냐 그러면 원래는 저가인데 고가 쪽으로 해야 되느냐 확장을 한다.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예를 하나씩 알아두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얀 연양은 에스콰이어 구두가 상당히 어디되죠, 바로 비교적 비싼 거다 이거죠. 근데 그보다 싼 뭐가 되냐, 그럼 미스타 C를 갖다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출시한다. 그럼 뭐가 되냐, 오히려 한 3, 40만 원짜리인데 14만 원, 15만 원에 물건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품목의 수를 늘어나니까 연장 전략은 연장 전략인데, 원래 고가에서 저가 쪽으로 왜 되냐, 연장하니까 하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이건 뭐가 되냐, 바로 현재 기존 에스콰이어 구두를 쓰던 사람들이 같은 계열인데 물론 나쁜 거 나오네, 나는 30만 원짜리인데 14만 원, 15만 원짜리 나오네. 판매 거부, 소비자에 대한 판매 거부가 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저가의 물건을 갖다 생산했는데 그보다 비싼 쪽으로 예를 들냐 고가 쪽으로 확장을 한다. 그럼 자연지 방향이 상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러면 전에 맥스웰, 그죠? 맥스웰에서 어디로 가느냐, 맥심으로 가고,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맥심 모카 골드다. 즉 지금 이제 커피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다면 고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아무래도 고가로 가다 보면 대기업 쪽,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충돌이 일어나기가 쉽죠.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크로스페리다. 크로스페리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칼끝을 겨누다. 크로스페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경쟁자의 크로스페리라는 얘기를 갖다 알아야 되고, 칼끝을 겨누다. 잘못하면 칼 맞는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크로스페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양면 연장이 될 때는 뭐냐 그러면 비싼 쪽으로도 가고 산 쪽으로 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포니 엑셀 이쪽으로 소나타, 그랜저, 아토스 이렇게 각각 왜 되느냐, 한쪽은 높은 쪽, 한쪽은 낮은 쪽 양면을 다 가는 거. 이때는 기술적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특화가 있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선두그룹, 기술적인 선두그룹이 될 때만이 왜 되느냐, 양면이 가능하다. 요게 알아둘 거 크로스페리, 그 다음에 판매 거부. 요는 뭐가 되냐, 기술적 선두. 얘를 우리가 알아두면 에스콰이어의 미스터 C. 얘는 뭐냐 그러면 맥스웰에서 맥심 모카 골드로 올라가는 거. 칼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기술의 선두,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현대자동차에서 포니 엑셀 이런 쪽으로 가고, 소나타, 그랜저, 포니 엑셀에서 소나타로, 그 다음 그랜저, 아토스로 가는 건 이건 높은 쪽, 낮은 쪽, 양쪽을 다 취하기 때문에 양면이다. 이때는 기술적인 선두가 되지 않을 때, 기술의 선두 그룹이 되지 않을 때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확장이냐 축소냐. 이 확장과 축소는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죠? 바로 예를 들어서 얘기는 아까는 계열의 품목수라고 얘기를 했다면, 확장 축소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일종의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요 길이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길이 깊이다. 길이 깊이는 바로 일종의 연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확장과 축소는 뭐가 되냐, 폭이라고 하는 말은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계열 자체. 이건 바로 품목의 수라면 계열을 얘기합니다. 계열을 더 느린다. 한마디로 하면 계열은 SBU라고 그랬죠. 더 느린다. 2개 계열에서 3개, 4개 확장해 간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라면 제1제당이 설탕에서, 조미료에서, 약품에서 계속 가는 걸 갖다 계열의 확장이라고 불러주죠. 반면에는 줄인다 이런 얘기가 되죠. 줄인다. SBU를 줄인다 그럴 때 줄인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축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SBU 자체를 바로 계열 자체를 느린다, 줄인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쓰고, 여기는 제1제당에 뭐가 되냐 그러면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그러면 소사장 제도다. 소사장 제도란 말은 우리 회사 현재 어디 되느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장으로 앉혀준다 이거죠. 네가 하나 띠 맡아라. 네가 한 분야를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축소가 된다 하는 이야기, 이 전략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 책 속에서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소나타의 양면 전략이 나오죠. 워크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에 뭐가 되냐, 누군가 재생과 리모트가 다 될 수 있게끔 위로 올라가는 건 상향 연장이야.
반면에 뭐가 되냐? 그냥 단순히 들고 다니면서 어디 되냐? 소리만 듣는데 역점을 두면 하향 연장이 되는데 요 두 가지를 취할 때를 양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양면 연장은 그건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을 얘기하는데 바로 워크맨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갖다 여러분들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시라 하는 얘기가 되고 꼼꼼히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런 거 새로운 신경영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갖다 뒤죽박죽 섞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며 다음 이제 이야기는 뭐가 되죠? 바로 제품의 생명곡선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생명곡선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의 제품, 마치 사람이 생명을 가지듯이 제품도 생명을 가진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생명을 가지는 때 바로 등장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쓰고 있죠.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그림을 갖다 우리가 일단 보면 바로 하나의 제품이 등단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거 많이 봤지만 이런 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하나의 제품이 등단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나타낸 그림을 여러분은 제품의 생명곡선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제품의 생명곡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도입기다. 도입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한 성숙기가 있고 하강하는 쇠퇴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4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마치 사람처럼 제품도 생명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는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는 바로 얘기를 하고 성격을 본다 그러면 뭐 제품이 뭐가 됩니까? 바로 대체성. 대체성이 나쁜 것끼리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거기는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개량. 신제품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다음을 위하여 대비한다 그랬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겁니다. 성장기가 될 때는 뭐가 되죠? 다음 제품을 갖다가 반드시 개발하는 신제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요거 성장기 때 준비를 해야 돼요. 반면에 성숙기는 뭐가 되죠? 기존 제품의 R&D. 기존 제품의 R&D를 갖다 더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이거 같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다음번에 만들 제품을 미리 성장기가 될 때 준비하죠. 그럼 성숙기가 될 때는 기존 제품의 R&D 기술 개발을 시킨다. 요 반드시 여러분 차이점을 갖다가 알아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도입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2번에 보면 기본 수요 자극. 기본 수요를 최소한 뭐가 되냐? 자극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성장기가 될 때는 뭐가 되죠? 신제품 개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신제품 개발이고 수요의 급증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수요의 급증. 수요가 막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는 신제품을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냐? 요 단계 핵심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에 성숙기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성숙기가 되면 이익의 정체. 이익이 이제 정체가 된다. 최고점에 도달한다 이거죠. 이익이 정체되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쇠퇴기가 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건이 이제 바로 보따리를 쌓이니까 수확. 다음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철수.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재활성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재활성화라는 말이 굉장히 바로 중요한 쇠퇴기 때 알아야 할 이야기의 하나다 하는 이야기인데 재활성화는 뭐냐? 시장 자체는 주는데 어차피 이제 시장이 줄어들 쇠퇴기가 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서 도망을 간다 이거죠. 아, 내가 이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이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활성화라는 말은 경쟁사 수가 줄어. 그럼 경쟁사가 줄으니까 뭐가 되느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10명이 경쟁을 치렀다. 7명이 다 보따리 쌌어. 그럼 4명, 남은 3명이 뭐가 됩니까? 그 시장을 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하강기 철수의 시점이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시적으로 뭐가 되느냐? 재활성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재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파이는 줄고 점유율은 늘어난다. 파이란 말은 시장 크기를 얘기하지. 시장 자체는 자꾸 축소가 돼요. 되지만 사람들이 어디 되냐? 거기에 보따리 싸서 딴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끼리 수요가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태를 재활성화라고 말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쇠퇴기는 수학하고 철수하고 재활성화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요거에 역점을 둔다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근데 또 이 제품의 수명 주기에도 바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요즘은 뭐가 됩니까? 이 바로 이 폭이 옛날은 완만했다면 요즘은 어떻죠? 굉장히 좁아졌다. 완만해서 좁아진 형태로 간다. 이게 바로 성격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왜 됩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는 게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란 말이야. 신제품을 갖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먼저 칠판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된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하나의 제품이 성장해서 바로 도입대가 사라질 때까지를 제품의 수명 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맨 먼저 도입은 기본 수요를 자극하리 처음을 얘기하죠. 성장기가 될 때는 수요를 급증하고 신제품 개발에 신경을 쓰리. 이게 중요하죠. 성숙기가 될 때는 이익이 정체되며 하락하기 쉬운데 기존 제품의 R&D를 생각하리. 이 두 가지 아주 비교한 거, 신제품 혹은 기존 제품입니다. 다음에 수학하고 철수하는데 중요한 건 재활성화. 아까 제가 그랬죠. 경쟁자가 떠남으로 해서 시장이 의되는 일시적으로 바로 수요가 늘어나는 걸 쇠퇴기라고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 제품의 수명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폭이 옛날은 완만하다가 요즘은 어떠냐? 굉장히 좁아졌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하고, 특히 우리 마케팅 부위는 오늘날 시험에 잘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경영학이 필요한 부위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따라와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